나경원 전 의원 출마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캠프에 대변인이 임명됐다. 또 기자단 카톡방이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이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대변인을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김민수 혁신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대변인에 임명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것뿐이지 캠프 구성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카톡방 개설은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자들이 해당 카톡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카톡방을 개설한 사람은 김민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맞고요. 예. 김 의원이 현재 카톡방을 통해서 나 전 의원 측에 공식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나 전 의원의 이 페이스북과 이 카톡방이 공식적인 창구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는 건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연대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친윤계를 비판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며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조수진 의원의 양천구 행사에 참석해서도 친윤계를 겨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진박 감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윤핵관 내 일부 호소인께서는 깊이 자중해야 한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3명이 함께하는 이 반김기현 연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친윤계의 정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오늘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양천구 행사에 참석했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식당이 잔치집이어서 이름 그대로 우리 전당대회도 잔치집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잔치집처럼 이렇게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서울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잘 보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시려고? 아니 됐어요. 우리 얘기 좀 할게.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많이 나눴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잘 견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 되시더라도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용어가 사라지고. 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 취재 결과 내일 나경원 전 의원과 모레는 안철수 의원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두 오세훈 시장과 만남을 갖는 셈인데 예. 수도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요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당권 주자들이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을 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진박 감별사? 예. 좀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송석수 의원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는 상황에서는? 저분이 걸림돌이라기보다는요. 예. 뭔가 좀 인식에 좀 오해가 있고 좀 상황 판단에 조금 문제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공격하고 비하할 때는 제재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지금 밀면서 예. 출마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예. 나경원 제2의 진박 감별사 이렇게 비판하자 장제원 제2의 유승민 되지 말라. 그러면서 제2라는 걸 공통적으로 꺼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제20대 총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여기 보겠습니다. 나경원 친윤계 서로 상대를 총선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서로가 걸림돌이라 그러면 누가 진짜 걸림돌인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난타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건 또 다른 갈래 같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통령 끌어들어서 대통령 비판하고 비하할 때는 즉각 제재하겠다. 제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비판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큰 제목에 하나의 갈래 전선, 그다음에 여기 작은 제목에 여기 또 전선, 뭐 이렇게 어제 형성이 좀 됐습니다.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화면으로 좀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어제 상황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해임됐잖아요. 해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 먼저 아래쪽 입장을 냅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에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친윤계 정치인을 겨냥한 거죠. 자,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모습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 나간다고 당대표 착각하지 마세요. 유일한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갈래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시라.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에 나설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군사 독재 시절인가? 아니면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인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도 못하게 막는 건가? 뭐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게 주말 동안에 어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당내 인사 한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뭐 며칠 지났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기뿐만 아니라 뭐 보건복지 뭐 여러 자리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진행 절차가 있었는데 왜 그때 장관 자리를 안 줬을까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예요. 네.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얘기,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장관 자리 물망에 올랐지만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굳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했지만 주말 동안 굉장히 험악한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비춰볼 경우 지금 향후에 나경원, 지금 사실 친윤계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요, 앞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데 아예 제재를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두 인물 모두 출마가 봉쇄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식의 제재를 하느냐, 뭐 당원권 정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렸던 것 같은, 그러니까 발목에 아예 그냥 족쇄를 채워버리는. 아예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그런 강수를 둔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없겠어요? 민주정당 맞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제가 말미에 드릴 말씀이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한 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아, 요 제재 얘기 꺼낸 거예요. 예,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공격하고 비하할 때는 제재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지금 밀면서 예. 출마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윤핵관을 자임하는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지금 당 대표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예. 이런 쪽에서 보면 김기현이라는 후보 대통령이 어찌됐든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이는 거기를 향해서 단일 대오가 쫙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예.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지난 주말에 둬버렸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해임이라는 초강수는 결국 나가라는 거나 다름없이 보여요. 명색이 정치인이라면 지금 저 상황에서 그냥 접으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불출마하고 그냥 조용히 있게 되면 미래는 사라지는 거다. 그렇지 완전히 않습니까? 사라진다. 저렇게 결기도 없고 예. 더 이상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제 설당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그런 처지에 있는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벼랑 끝에서 그냥 거의 밀어버리는 예. 전혀 탈출구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당연히 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하겠습니까? 뭔가 반격 카드를 지금 쓰려고 하는 예. 그걸 정진석 위원장은 겨냥하고 한 얘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는 순간 제재가 가동될 수 있다. 이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그럼 겁니까? 비판의 수위를 저는 넘는 정도의 폭탄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던지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으면 또 주목을 끌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게 맞냐? 예. 자 내 편이 아니면 우리 같이 못 간다. 지금 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경원도 대통령한테 엄청난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예. 저기 나옵니다만 신년 인사회 뭐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런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급반전했다? 아마 뭔가 다른 속사연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시중에 온갖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와의 갈등설이 뭐 예, 예. 아마 이런 걸 촉발했을 것이다. 내 편이 아니면 같이 못 간다. 이게 민주정당 내에서 과연 맞는 거냐? 이거부터 한번 냉정하게 예. 따져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 투쟁이 길게 볼 때 과연 당에 도움이 될까? 굉장히 한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봤던 장제원 의원 요 글 소개한 거 요약한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있습니다. 송석주 의원님, 요 부분인데 제2의 유승민 되지 말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선 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윤계 또는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이라는 표현은 이른바 이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뜻으로 보여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건지 그리고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뭔지 이 부분은 대목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은요. 예, 뭐 지금 작금의 우리 예. 당의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더 좀 본질적이고 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야당 경우에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당은 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조각조차도 마무리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국민적 여러 가지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안전 위기, 이 산적한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해서 예. 국민들이 불러낸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고 또 새로운 정부인데 예. 우리 당 내에서 지금 짜잘한 이런 논의에 이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적 과제,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뭐 마치 선거 지금 과거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을 새로 만들었고 새 정부 탄생시켜서 과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에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당의 전열 정비,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 국민적 기대를 벗어나서 예. 내부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 좋죠. 선의 경쟁은 좋은데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전선의 그런 어떤 성격과 또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죠. 우리의 목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예. 정말 윤석열 정부에 성공하는 예. 그런 힘을 보태는데 우리가 전력을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예. 지금 저쪽 단일화돼서 좀 똘똘 뭉쳐서 우리하고 또 맞서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우리가 효과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예. 지금 안에서 지금 이렇게 뭐 작은 것 같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진박 그 감별
예. 제2의 진박감별사? 예. 좀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송석수 의원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는 상황에서는? 저분이 걸림돌이라기보다는요. 예. 뭔가 좀 인식에 좀 오해가 있고 어. 좀 상황 판단에 조금 문제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있다고 생각이 보십니까? 듭니다. 지금 우리 전선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하고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당이 단합이 되고 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힘을 몰아주느냐인데 예.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전체 승리를 위해서 예. 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장제원 의원, 뭐 정수 비대위원도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면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 승리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다.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 안에서요. 지금. 자, 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로 좀 이어가 봅니다. 지금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근데 뭔가 결심을 한 건가요? 나경원 대변인 직접 내정했다. 사실상 캠프 출범 채비하고 있다. 대변인 부분은요,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요, 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은 아직 자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주변에서는 대변인이 이미 사실상 정한 거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말 동안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요, 나경원 전 의원을 취재하는 여당 담당 기자들이 있거든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대선 주자나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재 기자를 따로 메신저 방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이나 알림이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간다는 의미로 그래서 기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나 측 핵심 관계자 출마할 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윤 프레임, 약한 뒷심이 걸림돌. 여기 약한 뒷심. 항상 가다가 멈춘다. 뭐 이런 뜻이네요. 뭐 여기 또 갈등 국면 소개해놓고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약간 개인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어제 모습이 하나 잡혔는데요. 보시죠. 페이스북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근데 뭐 과거에도 보셨죠? 당원과 국민들 똑같이 얘기지만 듣는 목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원과 국민이 누구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론조사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묘한 시점에 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상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30%를 훌쩍 넘기기 아주 단연 앞섰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임과 그 시점에 맞물려서 김기현 당시밀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거 공정성 문제 있다.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여기 보면 여기 뭐 보이시죠? 여기 숫자가 보면 김기현 32.5, 나경원 26.9, 안철수 18.5. 안철수 의원은 그냥 비슷해요, 원래. 근데 여기가 뒤집혔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반대로. 짧은 기간 사이에 바뀐 겁니다. 그러자 김기현, 당신 민심이 드디어 본인에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안철수, 부적절, 이거 이상합니다. 진위 밝혀야. 그리고 나측, 이거 고발된 당장 수사해야 된다. 이거 수상하다. 뭔가 있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합니다. 요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열 편집위원, 이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 그 마음의 근저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뭐가 좀 영향을 받았겠죠. 그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그것을 주목으로 갖고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조작이라든가 뭐 특정 세력의 사주라든가 뭐 이런 증거는 없으니 예. 뭐 그렇게 뭐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나 여론조사가 뭐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니
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점이 사실 묘해서 그래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저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예. 정치적 전망을 맡겨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신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겠지만 예. 여러 뭐 당원들 입장에서야 뭐 워낙 많은 여론조사 나오니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다.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예. 사면 초과에 빠졌다. 여론조사 지지율마저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가장 믿는 게 그거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강행한다면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예전에는 이분이 주로 수비수로 활약을 했죠. 당내에서는. 이제는 공격수로 뛰어야 됩니다. 근데 공격을 해봤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손흥민 보고 최종 그 수비수를 쓰라고 하면 손흥민도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 톱스타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당장 공격수로 나온다고 하면 예. 과거에 공격 원내대표 하면서 뭐 쇠뭉치를 하나 들고 공격수로 한번 뭐라죠? 그 뭐 이렇게 건설 장비라고 그러죠? 예, 뭐 뭐 순화시켜서. 뛴 적도 있었죠.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실패로 돌아간 예.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공격수로는 나경원 의원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당내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닥쳤고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 예. 그러나 지금 공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떨치고 나온 그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의 자유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출마마저 막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고 예. 정당 내에서 누구라도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예. 있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출마마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죠. 공직에 엄청난 무게감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금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비판받을 소진이 있다. 예.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비난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전격적으로 해임을 했거든요. 두 자리입니다. 기후대사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동시에 해임을 했어요. 사표 수리도 아니고 그냥 해임이었거든요. 이 해임 결정은 불출마, 출마를 막으라는 신호다.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 대통령실이 조금 절제된 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되어야지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은 감정적이었다. 사의를 이미 표현한 사람한테 예. 그러면 사의를 수용하겠다. 예. 근데 위원회 조직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직은 집행 조직하고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을 하겠습니다. 통상 해촉, 뭐 위촉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해임을 하겠다. 그건 집행기구처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시해서 했다는 예.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된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간 과도한 권력의 작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오해를 낳고 그 윤핵관들이 그것을 갖고 지금 내전 상태를 벌이고 있다. 뭔가 신호로 인식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요. 예. 꼴볼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조차 지금 여당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권력을 집행할 때 절제되지 않았을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요. 논평이 몇 개나 나왔습니다. 그 논평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이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당대표를 지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거나 반대편에 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논평 내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약간 방어하고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다 화면 좀 보죠. 이런 가운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리면서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뭐냐면 배현진 의원의 SNS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은 이거예요.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 나경원, 안철수 지지합니다. 자,
일단 안철수 의원도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대척점에 선 것처럼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권리당원이라고 해요. 권리당원. 권리당원은 민주당에만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같은 격의 위치가 책임당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의 한 사람이라고 쓰면서 지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당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딱 꼬집습니다. 본인이 권리당원이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한다는군요. 권리당원, 민주당에서 쓰는 말. 민주당에서 나경원 지지 중이라고 자백하는 건가요? 이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박정우 의원님.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로는 보여요. 그럼 민주당은요, 과거에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은근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른바 반윤,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에 서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치인을 다 지지하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권리당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표현. 원래 민주당이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보다는 예. 서민 중산층, 예. 특히나 그 약자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약자가 됐다 이 뜻입니까, 지금?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 잔치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전당대회는 잔치잖아요. 근데 지금 예. 보시면은 일반 국민들 경선에 배제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인들 오지 말라 이렇게 된 거고 두 예. 번째는 친가 외가가 있는데 외가집 사람들은 다 지금 또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가집 사람들하고만 잔치를 벌이면 그게 잔치집이 되나요? 그 친가는 친윤만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른바? 친윤이 지금 사실은 이 반윤 친윤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친윤 자체로는 전당대회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예. 특히 제가 이번 경선대회를 쭉 보면서 이거는 박정희 시절에 이거 공화당의 원내 총무 뽑는 것 같다. 그냥 원내 뭐 총무.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계속 그냥 지목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의 원내 총무와 지금의 원내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아마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경선 후보 시절에 예. 계속 반목이 있었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랑 꼭 코드가 맞는 사람을 지명해갖고 이거는 같이 가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지금 예. 국민의힘 굉장히 자유를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찬반 양론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것이 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찬반 양론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그래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정우 의원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엔 답은 안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올린 글.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경원, 안철수 지지합니다. 이 글 쓰신 분은 누구로 보이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주당 지지자일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핵심이 있지 않으면 예. 당협위원회가 뭔지 지역위원회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책임 당원, 권리당원의 구분을 잘 혼동할 못할 수 수가 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혼동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박수영 의원은 딱 걸렸다 이런 분위기죠 지금. 권리당원이라는 표현 써 보니까 그쪽 분이시네요. 뭐 민주당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갑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경선에서 일반 당원들이나 다른 당원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배제가 돼 있죠. 저렇게 뭐 지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런 거를 자체를 못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민주 정당이 아닌 거죠. 이 글을 쓴 취지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이미 민주당 쪽 분들, 민주당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위치에 갔군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